그날 누군가가 제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머릿속은 이유로 가득 차고 가슴은 뒤늦게 무너지고 잠들기 전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테니까요.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은 늘 비슷한 형태로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제가 무너지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떠남이 곧 부정이었고 관계의 끝은 제 가치에 대한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 하나로 그동안의 시간까지 전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진 질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 떠났는가 보다 나는 왜 여기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이 항상 나를 흔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떠남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내 삶의 중심까지 끌고 내려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붙잡고 상처를 반복하고 기대에 무너진 뒤에야 조용히 도착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은 차가워졌을 때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사람이 떠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했어야 했고, 조금 덜 말했어야 했고,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다고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시작은 늘 비슷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먼저 긴장했고 상대의 말투 하나, 반응 하나에 의미를 과도하게 붙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을 미리 연습하듯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떠남이 현실이 되면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내가 부족했구나. 역시 나는 늘 이렇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의 끝은 사건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자리에 제 가치를 함께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떠남은 상대의 선택이었지만 상처는 전부 제가 떠안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를 타인에게서 자기 의미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그 증명이 무너질 때 자기 자신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 과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계 안에서 늘 시험을 보고 있었고 상대의 머물물, 합격 통지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나면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탈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이 떠남을 2배, 3배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인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모든 떠남이 나의 실패였을까? 모든 관계는 끝까지 버텨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저 자신을 가해자로 세워왔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곧바로 저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떠난다는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관계에는 기본값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가까워지면, 시간이 쌓이면 적어도 쉽게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멀어질 기미를 보이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습니다. 왜 변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들은 관계를 붙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떠남을 부정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장면들을 하나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갈등도 없었는데, 조용히 멀어진 사람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끊어진 인연들, 설명할 사건 없이 끝나버린 관계들.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떠남이 실패나 상처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함께 있으려는 의지의 충돌로 보았습니다. 각자의 방향을 가진 의지들이 잠시 같은 길을 걷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 그 자체가 자연에 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납득이 갔습니다. 사람은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관심이 이동하고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작용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끝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떠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난다는 건 함께했던 시간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이 무효가 되면 나 자신도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남을 인정하는 대신 의미를 강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떠날 때의 충격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떠남은 언제나 예외적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는 항상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천천히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머물 수 있지만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 함께한 시간은 소중하지만 영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 받아들임은 저를 냉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정직하게 보게 했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떠날 가능성을 미리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떠남을 삶의 배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다음으로 더 깊은 문제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떠남 그 자체보다 왜 그 떠남이 유독 나를 흔들었는지, 그 핵심으로 마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마음이 더 늦게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상처받은 이유를 상대의 선택이나 태도에서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용히 돌아보니 남아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해온
기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 관계는 다를 거라는 기대. 나는 이렇게까지 버텼으니 끝은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남아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그 기대들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 남아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 이 기대를 저버렸을까? 왜 나의 진심을 몰라줬을까? 왜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질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항변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란 고통을 미리 끌어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현재에 앞당겨 놓는 순간 삶은 그 확신을 깨뜨릴 수많은 가능성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역할을 함께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럴 것이다. 이 관계는 이렇게 남을 것이다. 그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끝을 더 아프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났을 때 제가 무너진 이유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제 삶에서 자리를 비웠지만 기대는 여전히 남아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대까지 함께 가져가지는 않는구나. 기대는 항상 남는 쪽의 몫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떠남의 무게가 상대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무게는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에게서 확신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관계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되 그 시간이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머무는 시간이 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사람이 떠나는 일에 조금 덜 흔들리게 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남을 견디게 만든 것은 강해진 마음이 아니라 기대를 한 발 뒤로 물릴 수 있게 된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떠난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라는 이름으로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성숙해 보였지만 사실은 관계를 다시 붙잡기 위한 마지막 실이었습니다. 이해하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납득하면 상처가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질문이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끝나지 않았고 상처는 줄지 않았으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기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그 사람이 떠난 사실을 그대로 두기로. 이 결정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관계를 함부로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덜 소란해졌습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을 괴롭히던 상상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싸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설득도 후회도 자기 변명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되돌리려는 의지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현재에 끌어와 계속 붙들 때 마음은 끝없이 마모된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기로 한 순간 저는 그 마모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가볍지도 않았고 밝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잡아당기는 힘이 없었습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이 저를 끌어당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붙잡지 않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로 사람이 떠나는 장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삶 전체를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낯선 평온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구나. 사람이 떠난 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늘 제 자신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저는 자동으로 상대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다른 관계를 만들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의미를 다시 구성하려 애썼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데려왔고 그 질문들은 대부분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사람이 떠난 자리에 왜 이렇게 공허함이 크게 남을까?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늘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뿐인데 마치 제 삶의 중심까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났는데 왜 나까지 함께 떠나야 할까? 그 질문은 아주 조용했지만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떠난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바로 무언가로 덮지 않았고 허전함이 느껴지면 그 감정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저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제 형태가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공백 안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도 허전함도 아닌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 하루에 의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내면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안정과 의미를 얻으려는 순간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제가 남아있다는 사실, 관계가 끝나도 제 하루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상태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된 이유는 사람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에게 중심을 돌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떠난 사람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지만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부터 떠남은 저를 무너뜨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떠나는 장면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지? 내가 너무 무뎌진 건 아닐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무뎌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워진 것도 아니었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이 떠날 때마다 강해지려 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고 괜찮은 척했고 빨리 잊은 척했습니다. 그 척들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치게 했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두고 서운하면 서운한 감정이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제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깊어지는 이유를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에 동일시하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슬픔 그 자체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고통은 삶 전체로 번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남을 느끼되 떠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관계의 끝이 제 삶의 결론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떠남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었고 이겨내지 않아도 되었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머물 때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이 떠날 때도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함께 있을 때 의미 있고 끝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사람이 제 삶이 기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도 삶은 남습니다. 관계는 끝나도 하루는 이어집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순간은 강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버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리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떠납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떠남이 제 삶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나는 남아있고 하루는 이어지고 삶은 조용히 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대신 채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서 있다는 감각, 그 감각 하나면 떠남 앞에서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이 고요를 조금 더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